조선 총독부를 지었습니다. 민족 정기를 끊겠다는 의도로 경복궁 뒤에 일본 총독의 관절을 지었습니다. 해방 이후 1948년 수립된 이승만 정부, 총독 관절을 경무대로 부르고 대통령 집무실 겸 관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근대와 현대를 관통하는 역사였습니다. 이때 이미 경무대는 이승만 그리고 이기붕 정권이 그 참 무소불위의 이 권력을 상징한 곳이 되어서 12년에 걸친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부정선거에 분노한 학생들이 경무대 앞으로 몰려와 돌을 던졌습니다. 전국으로 확산된 4.19 혁명으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고 경무대는 청와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땐 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함께 살았죠.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은 일제의 잔재인 옛 경무대를 철거하라고 지시합니다. 오랜 시간 대통령의 공간이었던 경무대는 터만 남게 된 것이죠. 경무대를 허물고 관절을 새로 짓다가 북악산 기슭에서 글씨가 새겨진 암벽이 발견됐습니다. 천하 제일복지, 이해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땅으로 인정받았던 겁니다. 돌기둥이 2층까지 13m 높이로 뻗어 웅장하게 느껴지는 영빈관. 국빈 방문 공식 행사장이었던 영빈관은 청와대 개방 이후 친근한 장소가 됐습니다. 드디어 청와대의 심장, 본관으로 향하는 길. 부장님, 그럼 요 건물들은 지금 어떤 건물이에요?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은 그 여민 이관입니다. 그 전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는 이게 위민 이관으로 불렸던 건물입니다. 위민이관. 그러면 궁금한 게 여기서 이제 대통령 참모분들하고 이제 비서진분들이 근무를 하셨는데 분들이 대통령이 근무하는 본관과 이 위민관과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 직원들이 이제 걸어서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 따지면 한 이게 500m 정도가 500m?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걸어가면 한 10분 정도는 이렇게 좁게 걸어가야 되는 거리죠. 근데 모든 직원들 꿈이 기회가 되면 대통령이 계신 본관에 가보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가 복도를 가면서 대통령과 마주치고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대통령에게로 향하던 이 길은 시민의 산책로가 됐습니다. 그 길을 따라 청와대 본관으로 향합니다. 비서관님, 이제 그 파란색 보이네요. 파란색 기와가 어디서 보입니다. 아까 부산에서 올라오신 한 어르신이 어디가 제일 좋았냐고 하니까 이 본관이 제일 좋았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기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대통령이 직접 근무한 이 본관 건물이라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은 청와대를 새로 지었습니다. 이후 7명의 대통령이 이곳에서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본관입니다. 본관의 문이 열립니다. 안에 또 국민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는 본관이지만 아무나 또 들어오기 힘든 그런 문입니다. 나무문까지 개봉을 하겠습니다. 와. 정면에 있는 계단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붉은 카펫이 인상적인 이 계단을 오르면 삼천리 팔도 강산이 새겨진 금수 강산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청와대 본관 중앙 계단을 올라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복을 입고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영부인과 함께 붉은 카펫을 밟았습니다. 와, 이 들어오니까 이 본관이 주는 그 압도하는 뭔가 그런 느낌이 그런 게 있죠. 딱 있네요. 정보도 높고 여기. 예. 정문 밖에서는 이 파란 기와가 그 뒤에 있는 산과 함께 팍 뭔가를 눌렀는데 지금 들어오니까 이 중앙 계단하고 이 샹들리에랑 어떤 이런 빨간 카페트, 이 빨간색 아무나 쓸 수 없는 예, 이 봉황의 기운이 여기 느껴집니다. 본관의 오른쪽과 왼쪽에는 각각 별관이 한 채씩 있는데 그중 왼쪽에 있는 세종실로 가보겠습니다. 본관 안에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나무 바닥을 밟지 않습니다. 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부터 놓여있던 나무 바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려는 겁니다. 화려한 금빛 조명 하나하나에는 전통미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역대 대통령들 초상이 걸려있는 공간이 여기군요. 예, 이 공간은 우리 그 역대 대통령들 사진, 예, 전형 사진 그림입니다. 이게 주로 사진에 그림을 그려놓은 그런 공간이에요. 이게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공간이잖아요. 저기 이제 저쪽에 만약에 이제 계속 이 글을 쓰셨다면 저 맨 끝에 이제 네, 윤석열 대통령 퇴임하시고 5년 후에 이제 또 사진이 걸리고 그리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그렇죠. 공간이니까 이 전 대통령들 다 용산으로 모셔야겠네요. 그 사진들은 저희가 이제 뭐 그쪽으로 이제 나중에 대통령실이 거기니까 예, 거기로 다 이제 옮겨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을 기리는 뜻을 담아 붙여진 이름 세종실. 바닥에 깔린 카펫을 자세히 보니 우리나라 최고의 발명품 한글 자음과 모음 문양이 새겨져 있네요. 이제 본관 1층의 하이라이트 영부인의 공간에 다가갑니다. 네, 야, 이게 이제 본관 집무실 2층으로 가는 계단이고 그 맞은편에 굉장히 화사한 공간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1층에 영부인을 위한 공간 함께 보시죠. 들어오면 벌써 벽지나 조명이나 인테리어 자체가 화이트 톤입니다. 베이지 컬러 화이트 톤이고 이런 샹들리에도 굉장히 우아하죠. 이 공간은 바로 영부인을 위한, 오롯이 영부인을 위한 공간인데 무궁화실입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자, 들어오면은 굉장히 정갈하고 또 우아한 고풍스러운 인테리어에 하얀 원형 테이블이 있고요. 이 벽면에 역대 영부인들의 사진이 쭉 걸려 있습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부터 유경수, 이희호 여사, 권양숙 여사,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이곳을 떠난 김정숙 여사까지 역대 영부인들의 사진이 걸려있는 이곳은 영부인이 외빈을 만나거나 업무상 전화통화를 하는 장소로 활용됐습니다. 이곳은 작은 접견실입니다. 많은 손님을 만나야 할 때 더 큰 접견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제 영부인이 주로 쓰셨던 메인 리셉션장이고요. 벽에 있는 문을 열면 어떤 공간이 나올까요? 이곳이 바로 영부인의 집무실입니다. 영부인이 썼던 책상과 소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는 이제 영부인이 이렇게 상석에서 주요 내외빈을 앉아서 모셔서 회의도 하고 직무도 보고 했던 그런 공간이 영부인의 집무실입니다. 사실 영부인의 집무실이나 영부인의 리셉션장이나 무궁화홀은 잘 언론에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낯선데 상당히 흥미로운 공간이네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책상 뒤쪽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영부인이 쉴 수 있는 공간, 바로 내실입니다. 방으로 들어가 보니 TV가 남아있고 카펫엔 가구가 놓였던 흔적이 보입니다. 내실 천장 한가운데 샹들리에가 달렸고 왼쪽엔 영부인의 옷장이 있습니다. 한지로 유리를 가린 창문, 그 아래에 오래돼 보이는 나무 가구 속으로 냉난방기가 보입니다. 영부인의 내실은 무궁화실의 가장 안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작은 접견실과 큰 접견실, 영부인의 집무실은 하나로 연결된 구조입니다. 영부인 의전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은 영부인 집무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부속실 앞에는 고풍스러운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영부인들은 대통령의 외교 또는 국제 행사에 참석하거나 사회적 약자와 소통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영부인의 행보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영부인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했습니다.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대통령실 속 영부인의 공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본관 1층엔 서양식으로 꾸며진 연회장도 있습니다. 외국 정상이 방한하면 공동 기자회견장으로 사용하거나 오찬, 만찬이 열린 곳입니다. 통영 출신 화가 전형림이 그린 통영항이 걸려있고 유리창 너머 작은 정원을 눈으로 즐길 수 있게 꾸몄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떠난 2층 집무실은 어떤 모습일까? 계단을 따라 올라가자 머리 위로 별이 쏟아집니다. 이 별자리 그림은 만원권 뒷면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 때 제작된 천문도입니다. 이 그림엔 국왕은 천명을 받은 존재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대통령이 집무를 보던 2층 집무실로 가는 길입니다. 대통령들은 이렇게 출근해서 집무실로 가는 길에 어떤 생각들을 맨날 했을까? 어깨가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은데요. 자, 대통령의 집무실, 대통령이 고뇌하던 공간, 그 공간을 공개하겠습니다. 와. 오, 집무실이 엄청 큰데요? 이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테니스를 쳐도 되겠다고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너무 넓어 추위를 느낄 정도라고 말했죠. 참모들은 대통령 책상 맞은편에 나 있는 문으로만 드나들 수 있었는데 문에서 대통령 책상까지는 15m, 20걸음을 걸어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봉황기와 함께 대통령을 상징하는 두 마리의 봉황과 금빛 무궁화가 집무실 정중앙에 이렇게 새겨져 있네요. 그리고 대통령의 이제 집무실 의자입니다. 의자. 이곳에서 대통령들이 직무를 받고 많은 결정들이 이곳으로 내려졌을 것 같은데요. 100제곱미터, 30평 넘는 큰 집무실에 대통령 책상이 덩그러니 놓인 구조라 권위주의적이고 비효율적인 공간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제왕적 권력과 불통의 상징으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통령들이 장관들이나 수석들을 매번 불러서 앉혀서 회의를 했던 그런 장소이고, 대통령의 2층 집무실 창가 앞에 섰는데 여기에서
서울 도심이 다 내려다 보이네요. 광화문 거리가 다 내려다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청와대 직원들이 근무하는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 위민관 건물도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 중에는 이 고민할 때, 생각이 안 풀릴 때,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창가를 보면서 좀 고뇌했다라는 얘기도 많이 전해지죠. 이게 바로 그 대통령의 창가입니다. 집무실 안에는 아직도 영욕의 역사를 거친 전직 대통령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듯합니다. 이 나라 최고 권력을 가려온 베일이 활짝 열렸습니다. 금단의 세계가 아닌 모두의 공간이 될 것. 대통령이 떠난 이곳은 이제 국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이